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증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7.1로 나왔는데요. 예상치보다 지금 낮게 나와서 사실은 이제 물가가 서서히 좀 잡혀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대부분 시장 전문가들은 7.3을 예상했었는데 시장 전망치보다 더 하락한 지금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7.1이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곧 이제 앞자리 수를 6%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을 연속적으로 하면서 기준금리를 0.25에서 올해 3월만 해도 미국 기준금리가 거의 0.25였죠. 순식간에 4%까지 지금 금리를 고금리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12월 달에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을 하겠죠. 한 4.5. 결국은 미국 기준금리는 이제 12월에는 한 4.5 정도 수준이 될 거고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지금 3.25죠. 우리나라도 아마 미국 기준금리를 올리면 최소한 또 0.2 베이비 스텝 수준으로 또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증시 결국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가는 잡혀가고 있죠. 물가는 잡혀가고 있는데 물가가 잡혀가는 기본적인 요인이 뭐냐면은 결국은 금리를 급격하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물가가 잡혀가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역시나 물가는 내려가고 있지만 금리는 역시나 4.5 기준금리가 4.5 수준이 되고 있다. 기준금리가 4.5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냐면 예금금리는 얼마쯤 될까요? 6%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 그러니까 대출을 내면 이자를 10%를 갚아야 되는 거죠. 신용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보다 조금 더 높겠죠. 11에서 12%. 그리고 신용이 낮은 사람들은 거의 고금리 15에서 20%를 내야지만이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기준금리가 무려 올해 3월부터 0.25부터 순식간에 연말에 순식간에 4.5까지 올라가면서 무려 4.25%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부담이 엄청나게 올라간 상황인 거죠. 그러면 연준의 목표는 물가의 지금 상승률이 2%까지 떨어뜨리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도 7.1이죠. 지금도 7.1이기 때문에 2%까지 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준금리가 4.5지 않습니까? 그러고 지금 물가가 7.1% 이제 또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5나 5% 사이에 되는 고금리 상황이 얼마쯤 유지가 되면은 물가가 2%까지 떨어질까요? 정확하게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건 시장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짧게 잡아도 최소한 3개월은 좀 지켜봐야 된다. 이거는 이제 상식선인 거죠. 고금리 상황이 유지된 상황에서 최소한 3개월을 지켜보자. 여러분,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가 된 게 이제 저번 달부터 올렸죠. 11월 달에 올렸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또 이렇게 빡 올렸죠. 빡 올리고 나니까 역시나 시상보다 이제 물가가 더 빨리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됐냐면, 자, 2021년 1월에는 얼마였냐면 1.4%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6월에 5.4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2022년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에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7.5까지 올라가고 올해 6월에 정점을 찍죠. 9.1까지 올라간 다음에 다시 11월이 되니까 7.1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4, 5.4, 7.0, 9.1, 7.1까지 떨어졌는데 2021년 1월이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 급격하게 그 제로 금리까지 금리를 낮추면서 그 뒤로 이제 계속해서 올라갔다가 이제 또 좀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한 4.5 정도 수준이 됐을 때 이 7.1이 과연 1.4까지 되돌아가는 기간이 얼마쯤 될 것인가. 1.4에서 9.1까지 올라가는 게 18개월이 걸렸네요. 제로금리까지 확 떨어뜨리면서, 그죠? 18개월 정도까지 정점을 찍고, 이게 다시 9.1에서 7.1로 이렇게 계속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앞으로 시장을 우리가 봤을 때 최소한 석 달 정도, 3개월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 급하지 않다.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시장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이제 더 이상 주식이 하락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3개월을 지켜보겠죠. 다들 이제 시장 투자자들이 관망을 하면서, 왜냐면은 왜 이제 지켜보냐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는 못하지만 지금 금리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굉장히 이제 소비자물가 지수가 올라갔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뭐냐, 화폐량이 엄청나게 늘었 건잖아요. 화폐량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과연 기준금리 4.5, 예금금리 6, 주택담보대출 10%, 신용이자, 그 다음에 이런 이자를 과연 감당을 할 수가 있는가? 이걸 감당하지 못해서 시장에 하나, 둘, 셋씩 막 파산하고 시장에서 퇴출당하기 시작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죠. 위기 상황을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들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관망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엄청난 위기가 오지 않는 한 시장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올라가겠죠. 천천히 눈치를 보면서 천천히 올라가다가 이제 시장에서 하나, 둘씩, 셋씩, 넷씩 막 탈출을 당하기 시지 않겠습니까? 퇴출 당하는 건 개인이든 기업이든 뭐 법인이든, 왜냐하면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 금리를 감당 못하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법인은 하나 둘씩 이제 파산하기 시작할 거고, 그 파산 와중에서 서서히 눈치를 보면서 주식시장 올라가다가 미국이 어느 순간 이 기준금리를 낮출 때가 오겠죠. 왜냐하면 이제 물가가 서서히 많이 잡혀가기 시작하면은 기준금리를 만약에 뭐 한 5%까지 올린 다음에 이젠 한 0.25 정도 낮추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식시장 다시 살아나는 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물가가, 미국이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혀가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아직도 7.1이고 이게 이제 2%까지 떨어져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당분간 고금리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이 고금리 압박을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요. 지금 시장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래도 빠르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어떤 업종이 전망이 좋은지, 이 업종 안에서는 어떤 주식, 기업이 좋은지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면서 포트폴리오를 짠짠짠 이렇게 짜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